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 3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 화면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살인죄로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 뱃머리 부분마저 조금 대부분 물에 잠기고 있다 이제 이런 현재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야에서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가라앉은 게 어느 정도로 가라앉은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을 걷는 것조차 힘에 겨워 결국 주저앉습니다. 실제 상황이야.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돌아왔고 야속하게도 세월호 참사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단원고 2학년 8반 고우재학과 고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8반 안주연 엄마 김정혜입니다. 사단법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지상준 엄마입니다. 요즘 그냥 기업관 지키고 있고 뭐 주변 정리하고 오늘 손님들 많아서 요즘 손님이 많이 안 와서 그러지만 저희하고 항상 똑같죠. 그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고 그 진상규명 활동 중에 저희만 갖고는 진상규명 가족으로만은 진상규명 활동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계속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8주기 기억식 앞두고 시민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재 상황도 많이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묵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한테 약속을 꼭 하고 있습니다. 꼭 진상규명을 해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그게 저희 부모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억식이 다가오면 주기가 다가오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비통했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수학여행이라 하면 정말 잊혀지지 못할 그런 여행을 간 건데 그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어요. 그러니까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고 무조건 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섭고 어떤 한 가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압도당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에 가면 그 평범한 그 바다 보이는 데서 아이를 기다리며 그 앞에서 정말 저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우리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고. 진상규명은 이게 무지 더디게 가고 있는 실정이죠. 네, 지금 사참위라고 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구가 지금 6월 10일까지만 지금 활동을 하게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백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참위 전에 선제조사위원회가 정말 하루 만에 그 백서를 발간할 정도로 너무 허술하게 그런 그 백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조사기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뭔가를 풀어가고 어떤 게 뭔가 문제점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백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서가 발간이 되기를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 데려다 놓고 제대로 해야 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조사는 많이 하는데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들 살아있을 동안
있을 동안 그 안에는 어쨌든 진상규명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 입장이죠. 지금까지. 네, 이게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혹은 뭐 직접적으로는 해경이나 이런 데서 다 구해줄 줄 알았고 세월호는 이렇게 넓게 보면 어쩌면 사고잖아요. 근데 여기 세월호에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고는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갔든 배든 선박이든 비행기든 다 사고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고 났을 때 그 당시 거기서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자체가 한탄스러운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게 바뀌는구나를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던 살아서 오기를 기다리던 곳이기도 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잊혀지지 말아야 될 장소인데 솔직히 요즘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장소가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용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이거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서 좀 이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초창 때는 이제 많은 학생들 오고 힘들었고 많은 그 당시 또래 애들하고 얘기해줄 때가 힘들었고 그 당시 이런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도 앞으로 커서 정치인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런 식의 사람들은 되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들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 많아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의 죽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진상규명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지금 그 목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목표죠. 그 목표가 없으면은 저희 부모님들 벌써 정말 쉽게 말해서 아이들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계획 중에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을 정말 저 세상의 아이들을 좀 그래도 엄마가 이 정도까지 하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중학교 때 진로를 어디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건 아니다. 아빠가 살아온 건 얼마 안 되지만 너는 공무원 쪽이나 사무실 쪽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인문계공학교 가라고 했어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가고자 했던 전작가 쪽으로 갔으면 서울의 참사를 피해갈 수도 있었겠죠. 왠지 모르게 제가 죽음으로 보낸 것 같은.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주연이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한 부분이 많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해줬던 부분이 더 많이 부모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못해줬던 게 많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 많이 하고 싶고요.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꿈에라도 진짜 나오면 너무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네.
4월 16일에 저는 임용고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서 잠깐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아침에는 사고가 났을 때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기사가 몇 명 실종 이렇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친구한테 무슨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구출됐다라고 해서 그냥 별일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과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당시 배 선생님으로 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희생이 되셨고,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에도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 안산 고려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받았던 충격 중에 진짜 제일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의 장례를 하러 갔는데, 근데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었어가지고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담한 마음을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그냥 배신감이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뉴스에서 전원 구조라는 그 문구가 나와서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해경이랑 정부가 이렇게 구조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결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극으로 끝났으니까 전원 구조라는 뉴스를 듣고 불과 30-40분 만에 아직도 구조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라는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되었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특보로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었고, 또 그때 구조 인원이랑 뭐 사망 인원이나 이렇게 위에 잠깐 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조 인원이 올라가지 않은 걸 보고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제주도 안 갔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얼른 뉴스를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사 소식을 들었고 저는 처음에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보도가 거짓인 걸 알았고,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가지고 구조할 수 있었지만 구조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7살이었는데 가족들이랑 둘이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세월호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유치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TV로 뉴스를 보면서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배가 진짜 한 45도까지 기울어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교사됐던 해여가지고 교사된 지 한 6주 정도 됐을 때였는데 사실 저도 그 배에 타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다시 오면 어떨지 그런 생각들,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던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네, 그날은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잠깐 비쳤을 때 우리나라가 온체 사건이 많은 곳이라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었죠. 2014년 4월 16일 날은 그날 자체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여주의 어떤 산골짜기 그쪽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됐고 한겨레 신문을 구독을 했는데 하루 지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루 지나서 알게 됐죠. 저는 그때 직장인이었고요.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 통해서 그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라 아직 어렸던 시절이어서 사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소풍이나 그런 게 취소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아쉽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수학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분반을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 없어서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속보를 접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그냥 우연히 원래 TV를 안 보는데 틀었었는데 그 창문에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4월달 하면 대학살 때도 잔인한 4월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잔인한 날이 하나 더 추가된 기분이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 교육도 받고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배 탈 때 구명조끼 착용하고 올바른 방법 등 알게 된 것 같아요. 비행기라든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하고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존 수영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배 타는 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나 비행기나 탈 때 그리고 버스 탈 때까지도 안전벨트 강요하고 그렇게 많이 안전에 대한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탈 때뿐만 아니라 비행기, 영화관, 학교 등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비상문과 안전사고 대치법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많은 해양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배뿐만 아니라 여러 이동수단을 탈 때 승무원이 안내해주는 안전수칙을 주의 깊게 듣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초기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그날의 날씨나 파도 높이를 보는 편인데요. 지금 제가 19살이잖아요. 그때 당시 학생들과 비교해서 더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고는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타면은 이제 배가 출렁거리거나 이제 조향을 해서 배가 기울어지면은 이제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밖을 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제 출항을 하기 전에 먼저 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주에는 19개 마을 촛불이 생겼어요. 지금 저도 이제 저희 마을에서 마을 촛불을 함께 하고 3년 동안 매주 피켓팅을 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리는 작업들을 했고 강조를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침에 잘 갔다 와 인사하고 돌아왔을 때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가 방금 정명을 이야기했다시피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이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게 선생님의 책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내가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 배 타고 있었으면 내가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신 선생님들의 용기가 더 추앙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있었으면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최우선을 대표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사하는 게 저희의 몫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는 아마도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가라고 적극 도와줬던 그런 영웅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 상황을 함께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억을 한다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현재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이런 추모관이나 기억관이라도 남겨서 사람들이 좀 더 인식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같아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 이제 기억해주고 이걸 큰 범위에서 보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만. 사람이 그와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왜냐하면 사람만이 그걸 기억해야 되고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동백꽃이 피어나면 4.3 제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진달래가 피면 광주나 4.19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벚꽃이 피면 뭐 일제에 저항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2014년에 벚꽃 엔딩, 버스커 애들 벚꽃 엔딩을 희생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 영상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벚꽃을 보면 이제는 4월에 그 바다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바라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지금 태어날 사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린 청소년 모든 분들이 그 꽃들을 저처럼 느끼지 않고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잊히지 않을 기억 속의 아픔입니다. 잊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슬픈 기억,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비극입니다. 손가락이다. 잊지 않는 벚꽃입니다. 아쉬움이다. 그리움.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참사입니다. 기억이다. 영화 같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인 것 같아요. 마스크가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인데 세월호도 저한테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마스크인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거 여기 아니요 그냥 저희 에필로그.